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법정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윤이 나는 나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김민혁과 박지연의 이혼 소송 선고일이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아이 양육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양측 가족, 몇몇 기자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가득 찼다. 모두의 시선은 증인석 맞은편에 마주보고 서 있는 두 주인공에게 쏠렸다. 한 명은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남자로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다른 한 명은 야윈 몸에 창백한 얼굴,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굳건한 의지가 엿보이는 여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4살배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작고 다부진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작은 손으로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아이는 조용했지만 까맣고 동그란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법정 안을 불안하게 둘러보고 있었다. 의사봉 소리가 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여성 판사가 입을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금부터 원고 김민혁과 피고 박지연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 관련 소송의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혁, 36세, 성공한 사업가. 민혁은 서울에서 유명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부유한 남자로 어딜 가든 개인 기사와 비서가 따르는 사람이었다. 오늘도 그는 몸에 꼭 맞는 맞춤형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특히 전 아내를 바라볼 때 더욱 그랬다. 민혁은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기러 왔다. 박지연, 30세, 평범한 싱글맘. 민혁과 달리 지연은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다. 한때 회사원이었지만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별거 후에는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오늘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지연에게는 화려한 겉모습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지만 민혁에게 없는 한 가지,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었다. 아들 민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다. 어린 나이에도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했다. 민혁이 똑바로 서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아들 민우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에 양육권을 원합니다. 넓은 집과 충분한 재정 능력으로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 전인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지연 씨처럼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렷하게 말하며 지연을 차갑게 스쳐보았다. 판사가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재판장님, 저는 김민혁 씨처럼 부유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예제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단 하루도 아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우가 따뜻한 사랑이 없는 차가운 집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민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즉시 변호사가 일어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박지연 씨는 현재 온라인 판매업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15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이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변호사는 지연의 비좁고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린 원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침대 하나가 벽 구석에 붙어 있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혁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지연 씨가 나쁜 엄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가 가장 풍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사랑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판사가 민우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야, 아빠랑 살고 싶니? 엄마랑 살고 싶니? 민우는 침묵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였다. 괜찮아, 아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돼. 민혁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갑자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우가 소리쳤다. 갑자기 민우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재판장님, 아빠는 거짓말해요.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당황했다. 판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우야,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민우는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빠는 맨날 일만 하고 저랑 안 놀아줘요. 언제나 엄마만 있었어요. 민혁은 당황하며 황급히 판사를 향해 말했다. 어린애라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판사는 침묵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혁을 응시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우의 요침 이후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으며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민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재판 내내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던 남자는 이제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민혁은 민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아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감정을 추스른 뒤 자신의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민혁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는 그가 계속 상황을 통제할 것이라는 신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책상 위 두꺼운 서류에 가볍게 손을 얹고 크고 명료하며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나이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영향을 받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민우 군의 진술을 감정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혁은 동의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판사를 바라보며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박지연 씨가 좋은 엄마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박지연 씨가 제공할 수 없는 넓은 집, 선진적인 교육, 전인적인 성장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도 필요합니다. 제 아들이 저와 함께 산다면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진 개인방을 갖게 될 것이고 국제학교에 다니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민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혁의 변호사가 말을 이어받아 책상 위 서류 뭉치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는 사진 한 묶음을 들어 재판장 앞에 내밀고는 판사 쪽으로 부드럽게 밀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박지연 씨의 현재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현재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을 임대하고 있으며 민우 군을 위한 개인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박지연 씨의 월 평균 수입이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재정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사진들이 판사 앞 책상 위에 놓이자 법정 안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작은 원룸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벽 한 구석에 놓인 싱글 침대, 낡은 나무 책상, 플라스틱 상자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민우의 소박한 장난감 몇 개.
그 공간은 민혁의 넓은 저택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연은 가만히 앉아 두 손을 꼭 쥐었다. 이것이 민혁 측에서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물론 그녀는 민우에게 호화로운 집을 제공할 수도 비싼 레스토랑이나 국제학교에 데려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화려한 물질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믿었다. 판사가 사진 묶음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연 씨,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재판장님, 제가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김민혁 씨처럼 넓은 저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에게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제 아들이 태어난 날부터 단 하루도 아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모든 식사와 잠자리를 돌보았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아이를 안아준 사람도, 아이가 고열로 끙끙 앓을 때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킨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제 아이가 사랑 속에서 자라며 항상 엄마의 관심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이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 큰 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저는 그 누구보다 민우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몇몇 참석자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몇몇은 지연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민우를 돌아보며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아빠가 너 워터파크 데려갔던 거 기억나? 너 정말 즐거워했잖아. 그렇지? 아빠가 내가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 사줬던 것도 기억나지? 아빠가 레스토랑에서 가져다 주던 빵도 여전히 좋아하지? 응. 민우는 아빠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 손을 더욱 꽉 잡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판사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우도 제가 항상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이 엄마처럼 많은 시간을 아이 곁에 있어 주지는 못하지만 아이에게 최고의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이 점을 공정하게 고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판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연을 보았다가 다시 민혁을 보았다. 분명히 이것은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은 재판이었다.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법정 앞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한 사랑의 정의가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법정은 여전히 이 팽팽한 논쟁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처럼 조용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민혁의 주장과 그가 제시한 물질적 조건에 대한 증거들은 지연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넓은 집과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낼 돈이 있는 남자와 비교했을 때 적은 수입과 작은 원룸에 사는 싱글맘은 정말로 너무나 약해 보였다. 지연은 민우의 손을 꼭 잡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상대방에게 압도당해서도 안 되고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곁에 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판사가 낮고 안정된 목소리였지만 다소 엄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박지연 씨, 원고 측 주장에 반박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민혁 씨보다 아들 민우 군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연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재판장님, 저는 큰 재산도 없고 높은 수입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제 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처음과는 달리 눈빛에는 더 이상 약한 기색이 없었고 대신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제가 아이에게
큰 집이나 등하교를 위한 차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개인 침대뿐만 아니라 항상 곁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돌봐줄 엄마가 필요합니다. 제 아이에게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넘어졌을 때 눈물을 닦아줄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연은 판사를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재판장님, 김민혁 씨는 제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돈만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비단옷 속에서 자랐지만 사랑이 부족한 아이가 정말로 행복할까요? 바빠서 집에 거의 없는 아버지가 과연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혁은 눈살을 찌푸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지연의 말을 들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우야, 모두에게 말해봐. 내가 열이 났을 때 누가 너를 안아줬는지 기억나니? 매일 밤 누가 자장가를 불러줬지? 누가 몇 시간씩 앉아서 내게 처음 글자를 쓰는 법을 가르쳐줬지? 민우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동그란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요. 법정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참석자들은 작게 웅성거리며 이 분쟁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서서히 바꾸는 듯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김민혁 씨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가 몇 번이나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습니까? 몇 번이나 전화나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까? 몇 번이나 서둘러 자리를 뜨지 않고 아이와 함께 제대로 식사를 했습니까? 민혁은 미간을 찡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지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지연은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랑은 값비싼 장난감이나 호화로운 식사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진정한 관심, 포옹, 넘어졌을 때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엄마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민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연의 말은 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지연 씨, 지난 시간 동안 민우 군을 직접 돌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제 아이가 아플 때마다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는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저와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 사이에 오간 메시지로 제가 매일 직접 아이를 하원시켰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저희 모자의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들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아이가 처음 머리를 자른 날, 매년 생일마다 저희 모자 단둘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가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들에게 바친 사랑과 보살핌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김민혁 씨, 지난 시간 동안 자녀를 직접 돌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민혁은 깜짝 놀라 변호사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침묵할 뿐이었다. 사실 민혁은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재정적 조건뿐이었고 자신이 실제로 아이를 돌보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혁이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울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뀐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재판 내내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알았다. 판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내일 오전에 계속하겠습니다. 유사봉 소리가 책상 위로 울려 퍼지며 재판의 큰 전환점을 알렸다. 민혁은 무거운 생각에 잠긴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반면 지연은 민우를 안고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진실한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판사가 재판 중단을 선언하자 사람들은 서서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민혁은 변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섰고 그의 얼굴에는 처음과 같은 자신감 있는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마치 놓으면 엄마가 사라질 것처럼 두려워하는 듯했다. 지연은 부드럽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싱글맘이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고 몇 번이나 자문했었다. 만약 그날 눈 딱 감고 참고 민혁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했다면 오늘 그녀와 민우가 이렇게 법정에서 서로를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까? 잊으려 했던 지난 기억들이 마치 느린 영화처럼 밀려왔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에 초창기로 지연을 데려갔다. 지연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꿈 많은 젊은 시절에 민혁을 만났다. 당시 민혁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세련되고 침착하며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의 아름다운 꿈처럼 나타났다. 어떤 여자라도 바라는 완벽한 남자였다. 경제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민혁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혼 초 민혁은 여전히 모범적인 남편이었다. 그는 그녀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깜짝 선물을 해주고 주말에는 가끔 함께 요리도 했다. 지연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연이 임신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처음에는 민혁도 지연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의 흥분은 지연이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식어갔다. 민혁은 집에 없는 날이 잦아졌고 예전에 따뜻했던 저녁 식탁에는 이제 그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차가운 음식을 마주해야 했다. 일이 바빠서 그래, 이해하지? 그가 늦게 돌아오는 이유를 물을 때마다 민혁이 하던 말이었다. 지연은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사업에 신경 써야 한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민우를 낳은 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밤새도록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아파 고열로 끙끙 앓던 모든 순간을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다. 민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한 번은 민우가 한밤중에 고열로 몸이 숯덩이처럼 뜨거웠다. 지연은 당황해서 민혁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녀는 혼자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앞길은 짙은 비 때문에 캄캄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고 아이가 괜찮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감각을 똑똑히 기억했다. 의사가 민우가 단순히 바이러스성 고열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안도감에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 밤새도록 그녀와 아이뿐이었고 한때 사랑했던 남편은 곁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민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당신은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그는 비웃으며 침대에 잠든 어린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의 더러워진 옷을 정리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지연은 참고 견디며 언젠가 민혁이 변할 것이라고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녀가 진실을 발견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저녁집을 청소하던 중
지연은 우연히 민혁의 옷 주머니에서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다. 그가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밤, 두 사람을 위한 호화로운 저녁 식사였다. 의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민혁이 잠들었을 때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자기, 아직 안 왔어? 보고 싶어. 그 글자들은 마치 칼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지연은 몸이 굳었고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남자가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민혁을 따라 나섰다. 그가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 결혼이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설명해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일이 탄로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한숨을 쉬고는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다. 남자라면 누구나 가끔 즐길 때도 있는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지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알고 보니 그에게 이 결혼은 그저 짐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눈 감아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런 거짓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연은 그날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민혁에게 서류를 건네자 그는 훑어보고는 책상 위로 내던졌다. 내가 쉽게 당신을 보내줄 것 같아.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당신이 그 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푼돈 몇 푼 말고는. 그 말은 지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혁의 돈이 필요 없었다. 오직 아들만이 필요했다. 민혁의 집을 나온 후 지연은 민우를 데리고 빈손으로 떠났다. 작은 원룸을 얻어 온라인 판매 일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와 아들은 서로 의지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정에서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혼자 힘으로 키워온 아이, 자신이 계속 곁에 있을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지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고 민우를 끌어안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엄마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증인 신문과 양측의 증거 검토가 계속될 예정이었다. 지연에게 이것은 경제적 조건은 민혁에 비해 뒤떨어지지만 자신이 민우를 양육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의 옷깃을 바로잡았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밤새 뒤척인 탓에 눈밑이 여전히 검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연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민혁이 이미 원고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침착한 겉모습 뒤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재판 시작을 알렸다.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을 향해 돌아섰다. 지연의 원룸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변호사가 물었다. 김 할머니, 박지연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고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연 씨 옆집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매일 두 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죠. 저는 지연 씨가 좋은 엄마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동안 김민혁 씨가 아들을 보러 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민혁을 잠깐 쳐다본 뒤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한 번 와서 50분 이상 머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올 때마다 문밖에서 지연 씨에게 돈 봉투만 건네고 바로 갔어요. 민우는 아빠가 오면 무척 기뻐했지만
아빠가 오래 머물지 않아 금방 슬퍼했죠. 판사는 증언을 기록했다. 법정 안 몇몇 사람들이 옹성거리며 민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연은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의 떨림을 똑똑히 느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손가락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는데 마치 놓으면 엄마가 사라질 것처럼 두려워하는 듯했다. 두 번째 증인, 민우의 유치원 선생님. 지연의 변호사가 다음 증인으로 민우의 유치원 선생님인 이 선생님을 불렀다. 이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섰다. 변호사가 물었다. 이 선생님, 학교에서 박지연 씨와 민우 군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를 언급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착하고 이해심 많으며 매우 정이 많은 아이입니다. 저는 박지연 씨가 아들에게 쏟는 사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매일 박지연 씨가 직접 민우를 데리러 왔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정시에 도착해서 항상 아이를 위해 작은 우비를 챙겨 오셨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김민혁 씨는 어떻습니까? 자주 아들을 방문하거나 학교 활동에 참여했습니까? 이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요. 민우가 입학한 날부터 김민혁 씨는 첫날 수속할 때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모든 학부모 회의, 모든 학급 활동에는 박지연 씨만 참여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기록했다. 민혁은 불편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 삶에서의 자신의 부재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몰랐다. 지연 측의 증거들. 지연의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판사 쪽으로 밀었다. 재판장님, 이것은 지난 4년간 민우 군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모두 박지연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박지연 씨와 민우 군의 선생님 사이에 오간 메시지로 박지연 씨가 유일하게 아이의 학업을 쳐쳐보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민우 군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모든 사진에는 박지연 씨가 있지만 김민혁 씨의 모습은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민혁의 변호사가 반격했다. 지연에게 너무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게 둘 수 없었다. 민혁의 변호사가 즉시 일어서서 침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김민혁 씨가 매일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으로 바쁜 아버지가 전업주부인 어머니처럼 아이 곁에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 강조했다. 저희에게는 김민혁 씨가 민우 군을 위해 별도의 적금 통장을 개설했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김민혁 씨가 필요할 때 아이를 돌볼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서류도 있습니다. 아이는 감정만으로 살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며 김민혁 씨야말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혁은 똑바로 앉아 자신감 있는 눈빛을 되찾았다. 판사가 지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박지연 씨, 이 점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연은 민우를 돌아보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재판장님, 김민혁 씨가 저보다 재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보다 은행 계좌가 정말로 더 필요할까요? 민우에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버지 대신 도우미가 필요할까요? 그녀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확신의 참 목소리로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김민혁 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그가 아이를 위한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그가 변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법정 전체를 침묵에 잠기게 했다. 민혁은 지연을 보았다가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민우는 여전히 엄마에게 꼭 붙어 있었고 아이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판사는 생각에 잠겨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추가로 검토하고 오늘 오후에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며 소송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렸다. 민혁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모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반면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재판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오전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 이후, 재판부의 관점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민혁이 한때 쥐고 있던 우위는 점차 흔들렸고, 재정적으로 열세였던 지연은 이제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었다. 민혁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무심한 행동들이 양날의 검이 되어 양육권, 다툼에서 자신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판사는 앞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본 후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민혁에게 향했다. 김민혁 씨, 자신이 아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민혁은 헛기침을 하고 등을 곧게 펴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돌아보았는데 변호사 역시 상황이 점차 지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다. 민혁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바로잡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민혁 씨가 업무로 바빠 아이 곁에 자주 있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민우 군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김민혁 씨가 민우 군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지원했고 항상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김민혁 씨가 민우 군 명의의 적금 통장에 입금한 금액입니다. 그는 또한 아들이 자랐을 때 좋은 거처를 가질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지연은 침묵했다.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혁이 자신보다 재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까? 판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잠시 살펴본 뒤 내려놓았다. 눈빛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김민혁 씨,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 4년 동안 아들을 직접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에게는 돈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혁은 잠시 주춤했지만 즉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되찾았다. 재판장님, 제가 업무로 바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아들이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아이를 돌볼 도우미를 고용했고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제 조건이라면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엄마 옆에 앉아있던 민우를 돌아보았다. 민우야, 아빠를 자주 만났는지, 아빠가 너랑 자주 놀아줬는지 재판부에 말해줄 수 있겠니? 민우는 판사를 올려다본 뒤 아빠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린 듯 입술을 깨물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아빠는 저랑 안 놀아줘요. 아빠는 맨날 일만 하고 맨날 바빠요. 아빠는 돈만 주고 그냥 가버려요. 민혁은 깜짝 놀라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 민혁의 가슴을 애는 듯한 말을 쏟아냈다. 제가 아팠을 때 엄마만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제가 울었을 때 엄마만 저를 안아줬어요. 아빠는 한 번도 집에 오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법정 전체가 침묵했다. 지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였다. 아이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는 민우가 지난 몇 년간 마음속에 숨겨왔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 같아 평소의 침착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은 엄마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민혁은 아들이 방금 한 말을 부인하려 했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판사가 의사봉을 책상에 내리치며 엄숙한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김민혁 씨, 법정 안에서는 평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민혁은 앉아서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판사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가 예전처럼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아들을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이가 재판의 압박감을 느끼기를 원치 않았지만 민우의 말이야말로 누가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았는지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판사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민혁의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변호사님, 아이의 진술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민혁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분명 그 역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아이들이 이혼 소송에서 심리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전적으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숙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는 매우 진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습니다. 민혁은 이를 악물고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느꼈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판사가 다시 한번 의사봉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 선언은 민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가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지연이 아들에게 바친 진실한 사랑 때문에 진다는 것이었다. 재판이 잠시 중단된 후 지연은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법정을 나섰다. 아들의 손이 평소보다 더 꽉 자신을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법정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한 후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지연은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부드럽게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착하다.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다독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 자신도 극도로 불안했다. 민우는 까맣고 동그란 눈을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말랐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들의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지금처럼 아이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싸움은 가장 중요한 단계에 와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민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엄마 곁을 떠나지 않도록 엄마가 모든 것을 할게. 민우는 엄마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저를 데려가면 어떡해요? 엄마? 저는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엄마랑만 있고 싶어요. 지연은 아들을 더욱 꽉 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었다. 아무도 우리 모자를 갈라놓을 수 없어. 아가. 엄마가 약속할게. 다른 한편 민혁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민혁은 복도에 조용히 서서 지연 모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 분쟁 과정 내내 처음으로 민혁은 망설임을 느꼈다.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에게 충분히 지원했고 돈을 대주었고 아이의 미래를 준비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의 아들이 법정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민혁은 쓰라린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는 한 번도 진정으로 아이의 삶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민혁은 자신이 일에 바빴던 순간들, 아들이 집에서 안부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파트너들과 저녁 약속을 가졌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는 민우의 생일에 값비싼 선물만 보내고 정작 아이와 함께 촛불을 끄지 못했던 날들을 기억했다. 자신이 틀렸던 걸까 하고 자문했다. 민혁은 지연을 곁눈질했다. 그 여자는 부유하지도 않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항상 아이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
민우의 모든 세상이 되는 일을 해냈다. 운명적인 대화, 민혁과 지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민혁은 지연에게 다가갔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전 남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다. 민우는 즉시 엄마 손을 꽉 잡고 엄마 뒤로 숨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민혁은 아들을 바라보고는 지연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방어적인 태도가 역력했다. 그녀는 민혁이 변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숙여 민우에게 말했다. 민우야, 여기서 엄마 잠깐만 기다려. 엄마 멀리 안 갈게. 민우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과 민혁은 사람이 적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민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혁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민우가 정말로 저랑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건가요? 지연은 입가에 슬픈 미소를 살짝 띄었다. 아이가 하는 말 들었잖아요. 아이는 거짓말을 몰라요. 민혁 씨, 아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에요.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빛에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에요. 민혁 씨, 단지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민혁은 침묵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 지연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민혁 씨, 당신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자존심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해야 해요. 민혁은 깜짝 놀랐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이의 행복. 그는 돈으로 충분한 미래를 제공함으로써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틀렸을 것이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권력, 돈, 경력 등 모든 것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못한 것 같았다. 지연과 민우, 마지막 재판 전날 밤. 그날 밤, 지연은 작은 침대에서 민우와 함께 누워 있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웅크리고 고른 숨을 내쉬었지만 손은 여전히 엄마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내일이 마지막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싸웠다.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아이를 위해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재판. 판사가 들어서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연은 민우의 손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민혁을 곁눈질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오만함이 없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 심리를 진행하고 김민우 군의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엄마였기 때문이다. 법정은 판사가 앞에 놓인 서류를 들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숨막힐 듯 조용했다. 지연은 민우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들의 심장이 자신처럼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대편의 민혁은 여전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재판 초기와 같은 절대적인 자신감이 더 이상 없었다. 소송 과정 내내 일어난 일들은 민혁으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승패뿐만 아니라 아들의 진정한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했다. 판사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양측을 바라본 뒤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고 김민혁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혁은 심호흡을 하고 지연과 민우를 곁눈질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 곁에 바싹 붙어 앉아 걱정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민혁의 마음속 무언가가 갑자기 흔들렸다. 그는 재판 내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웠지만 지금 마지막 결정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진심으로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제 조건이라면 아이에게 경제적으로나 성장 환경 면에서 걱정 없는 풍족한 삶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진정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만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전체가 침묵했다. 심지어 민혁의 변호사도 이 말에 놀란 듯했다. 지연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닮은 무언가를 보았다. 야망과 일에 모든 것이 묻히기 전에 한때 관심을 가질 줄 알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남자였다. 민혁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아이가 사랑 없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말은 법정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이전 재판들에서 양육권을 고집했던 남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판사는 민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는데 마치 그가 정말로 진지한지 평가하는 듯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을 돌아보았다. 박지연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장과 증거를 준비했던가. 하지만 이제 민혁이 스스로 답을 내놓았으니 그녀에게는 가장 진솔한 말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장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민우가 진정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저와 김민혁 씨 모두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의사봉을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증거,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재판 과정 내내 양측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원은 김민우 군의 양육권을 피고 박지연 씨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의사봉 소리가 책상 위로 울려 퍼지며 재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알렸다.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판사를 바라보다가 즉시 엄마에게 달려들어 와락 껴안았다. 엄마, 엄마, 우리 이제 안 헤어지는 거죠? 지연은 목이 메어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토록 오랜 시간 걱정한 끝에 마침내 아들을 곁에 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도 판결에 반대하지 않았다. 민혁은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졌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쓰라리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 처음으로 민혁은 권력이나 돈으로 쟁취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다. 원고 김민혁 씨는 민우 군이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우 군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하에 규정에 따라 자녀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나 냉정함이 없었다. 지연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걸고 이기려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혁 씨,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이를 보러 오세요. 저는 제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요. 민혁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연씨.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법정 밖, 한낮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이 싸움은 결국 증오나 쟁탈이 아닌 단순한 진실, 즉 아이에게는 부유하지만 무심한 아버지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오늘 정의는 사랑의 편에 섰다. 재판이 끝난 후 지연은 민우의 손을 꼭 잡고 한낮의 햇살 아래 법정을 나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 속으로 밀려드는 따뜻한 공기를 느꼈다. 마침내 오랜 긴장과 걱정 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민우는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전 며칠과는 달리 훨씬 밝아 보였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안도감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럼 이제 저 엄마랑 안 헤어져도 되는 거죠? 지연은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았다. 목소리가 메었다. 그래, 아들아. 엄마랑 우리 아들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아이는 깡충깡충 뛰며 두 팔로 엄마 목을 감싸고 지연의 뺨에 쪽 소리 나게 뽀뽀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지연은 눈물이 여전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오랜 시간 걱정하고 싸운 끝에 마침내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 복도 한 구석에서 민혁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주머니 속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생전 처음으로 민혁은 자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혁은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에게는 돈도, 지위도, 유능한 변호사 팀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지연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민혁은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진정으로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돈을 대주고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마련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지금, 민혁은 자신이 한 번도 진정으로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돈, 경력, 명성 등 모든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민혁은 눈을 감고 재판 중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법정 앞에서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눈물 흘리며 말하던 민우의 얼굴을, 자신이 무심코 소리쳤을 때 떨던 아들의 모습을,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을 때 아들의 눈에 서렸던 두려움을 떠올렸다. 그리고 민혁은 쓰라린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아들은 그와 전혀 가깝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가보세요. 할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다. 같이 안 가십니까? 면접 교섭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데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천천히 지연과 민우 쪽으로 걸어갔다. 감동적인 만남, 민혁과 민우. 지연이 아들을 데리고 법정을 막 나서려 할 때 민혁이 입을 열었다. 민우야. 민우는 즉시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전처럼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민혁은 아들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이전과는 달리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를 민혁 쪽으로 부드럽게 밀었다. 아이는 아빠 앞에 서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민혁은 심호흡을 하고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들을 하려고 했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민우는 놀란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았다. 민혁은 계속해서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 아빠가 미안해.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몰랐던 것도 아빠 잘못이야. 그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었다. 민우야, 아빠는 내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해.
아빠는 그걸 받아들일게. 민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민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아빠가 여전히 내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바라. 아빠가 변할게.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아빠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민우야. 민우는 눈을 깜빡이다가 갑자기 다가가 작은 팔로 아빠를 껴안았다. 아빠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가 저랑 같이 안 있어줘서 슬펐어요. 민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의 온기를 느꼈다. 지연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결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다. 단지 민혁이 사랑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새로운 시작. 민혁이 일어섰다. 그가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더 이상 냉정함도 쟁탈도 아닌 존경심이었다. 고마워요, 지연씨. 지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이와의 약속 꼭 지키세요. 민우가 실망하지 않도록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요. 그들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이전처럼 긴장되지 않았다. 더 이상 논쟁도 증오의 찬 눈빛도 없었다. 그들은 길고 긴 싸움을 거쳤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민우가 부모 양쪽의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지연은 민우의 손을 잡고 아들을 데리고 법정을 나섰다. 아이는 뒤돌아보며 아빠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빠, 내일 전화할게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아빠 기다릴게. 그는 두 모자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혁은 이 재판에서 졌지만 오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일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지연과 민우는 두 모자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불안에 떨었던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아들을 곁에 둘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다. 민우는 방으로 달려들어가 엄마가 오래전에 사준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았다. 아이는 침대 위에서 뒹굴었고 얼굴은 이전 며칠처럼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환하게 빛났다. 엄마, 너무 기뻐요. 우리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지연은 아들 곁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다. 우리 아들,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녀는 아들의 햇볕 냄새나는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마음은 마침내 모든 노력이 보상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민혁은 정말로 변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의 삶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일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꼈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민혁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연도 의심했다. 민혁이 법정에서 한 말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매달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민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저녁에 지연과 민우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우는 화면에 아빠 이름이 뜨자 깡충 뛰었다. 아빠 전화다. 아빠 전화. 지연은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기 저편 민혁의 목소리는 약간 어색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민우야,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네. 오늘 선생님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래. 내일 아빠가 너 데리러 갈까? 놀러 가자. 민우는 기뻐서 소리쳤고 지연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결코 민혁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단지 예전에는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니 그녀도 막고 싶지 않았다. 뜻밖의 만남. 어느 주말 오후, 민혁이 민우를 데리러 놀러 왔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달려가 아빠에게 와락 안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앉아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두 부자가 떠나기 전에 민혁은 지연을 돌아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지연씨. 지연은 약간 놀라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나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아 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단지 책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단지 민우가 부모 양쪽의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우가 얻은 첫 번째 교훈. 아빠와 함께 놀고 돌아온 후 민우는 엄마에게 달려와 신나게 자랑했다. 엄마, 아빠가 동물원에 데려다 줬어요. 아빠가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지연은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이는 엄마를 잠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예전에는 아빠가 너무 미웠는데 지금은 아빠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지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가. 누구나 정말로 원하면 변할 수 있어. 내 아빠도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되든 엄마와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를 더 꽉 껴안았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지연은 웃으며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 그 후 몇 달 동안 민혁은 정말로 변했다. 그는 양육비 지원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다.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랑으로 아들을 키웠다. 매일 밤 민우가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 때 지연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과 아이가 함께 있는 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론, 이야기의 의미. 지연, 민혁, 그리고 민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양육권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아이에게는 부유하지만 무심한 아버지가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그것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때 자신에게 상처를 준 남자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빼앗지 않을 만큼 관대한 어머니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이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아이에게는 값비싼 물건보다 부모의 관심과 친밀함이 더 필요하다. 누구나 정말로 원한다면 변할 수 있다. 지연은 양육권 싸움에서 이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우가 이겼다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